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 여당의 의회 폭거를 멈추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다혜 기자.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은 혼용무도,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권 여당이 의회 독재를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는데요.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사례로 들며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다.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당 대표는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도구육의 국정운영 당장 그만두십시오.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기업 단두대법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빚더미로 규정하며 우리 경제가 죽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송 원내대표 연설에 민주당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란 정당, 윤석열부터 비판하라 등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이냐.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서 치환해 놓으면 딱 어울리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네, 어제 정 대표의 연설을 두고는 협치를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당정 간 갈등이나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도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는 충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며 강공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 대통령도 자신도 살 수 없었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누군가 제발 그랬으면이라고 외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주인공은 자수하라고도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문제 발언의 당사자는 송원석 원내대표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치의 난항이 예상되는데 여야는 특검법 협상을 이어가고 있죠. 네, 지금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3대 특검 수사 기관과 대상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은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내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이 특검법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사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간사 선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추미애 위원장이 책임 없이 권리만 주장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여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오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 안도 여권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관봉권 띠지 사건만을 위한 청문회라며 국회가 수사에 개입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김천시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은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에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에 대한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습니다. 영유아 퇴행의 국정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잡으면서 민생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민생을 돌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일 겁니다. 배려와 존중, 대화와 타협, 바로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국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이 가득합니다. 총 25차례 열린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과 같은 국가 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면서 야당 추천목 국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면서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괴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0일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세게 쥐려고 하면 질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습니까?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십시오.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나라가 살고 정권도 사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일방 통과시킨 3대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입니다. 특검은 무차별적인 과잉 수사로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동안에 중앙당사에 들이닥쳐서 계좌번호까지 포함한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하려고 했습니다. 국회 본청에 있는 야당 원내대표실까지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 당 사무처 직원들의 핸드폰, 노트북, 차량, 여행 가방까지 대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우리 당 일부 의원님들을 피의자로 소환장까지 발송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말살책동입니다. 한술 더 떠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을 비롯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압수수색이 있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 정치 공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특검 확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으로도 부족해서인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과거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나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대법원도 이런 이유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주주의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